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강 들어갈 거고요. 몽골 제국의 발전과 동서문화 교류를 함께 배워볼 겁니다. 우리 이번 교과서의 특징 자체가 교류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몽골 제국이 성장하고 있을 때 당시 일본에는 어떤 막부가 형성되고 있었다고요? 가마쿠라 막부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일 때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가 있었다? 고려라는 국가가 있었지. 그 국가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아마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정복전쟁하고 난리 쳤겠죠? 그 과정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 지금 이 원나라와 몽골 제국을 배울 건데 아직 뭐가 안 없어진 상태야? 남송 안 없어진 상태야. 그리고 아직도 뭐가 안 없어졌냐면 금나라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서한은 원나라한테 몽골한테 먹히고요. 이거는 이미 북쪽은 멸망했으니까 북송은 날라갔고 요는 이미 날아갔고 그러니까 지금 금나라, 남송, 몽골 이 세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개마저 어떻게 될까? 하나하나씩 목숨이 잘려나가는 오늘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제 필기할게요. 자, 1번. 일단 정치사가 위주가 돼가지고 1번은 칭기즈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몽골 제국의 성장? 자, 몽골 제국의 성장이고요. 1번 칭기즈칸. 자, 얘들아, 칭기즈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명을 가지고 있게? 원래 이 사람은 테무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테무친이 당시 칸이라는 칭호는요 유목민족 사이에서의 왕이라는 호칭이랑 대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테무친이 결국에는 그 부족장들의 회의를 우리가 쿠릴타이라고 불렀거든요. 엄청나게 국가에서 중요한 회의야. 그 회의에서 결국에는 테무친 너 능력도 좋으니까 앞으로 칭기즈 칸으로 불러줄게. 너 이제 왕이야 라고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쿠릴타이에서 선출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맹한무극제랑 똑같아요. 천호제, 백호제를 실시하는데 모든 가구들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10개의 호씩을 묶어요. 그 다음에 그 10호의 장을 선출을 해서 야, 너가 10개의 집들 관리해. 너는 앞으로 10호장이야. 너는 이제 그 10호장이 10개 모이면은 그 100호장, 100개의 가구를 너가 통솔하도록 해. 그 다음에 천호장, 너가 천호를 관리하도록 해 하고 10호, 100호, 1000호, 심지어 만호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칭기즈칸 때 만들어진 천호제라고 얘기합니다. 천호제, 백호제 뭐 이런 것 등을 두었다. 그래서 천호제와 백호제 이런 것 등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이 원나라 때 몽골 때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왕의 직속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위대라고 불러요. 친위대. 그러니까 약간 직속 부대. 이런 것 등을 만들면서 조금씩 군사력도 약간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서쪽에 있었던, 서역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라즘 왕국이었는데 그 호라즘 왕국의 원나라, 아직 원나라가 아니구나. 몽골 제국의 사신을 거기에 파견을 보냈었거든. 근데 그 사신이 당시에 거기가 얘들아 한번 너희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볼게.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부분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큰일 났네. 술탄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당시 호라즘 왕국의 술탄이 그거를 그냥 묵인합니다. 사신을 살해했는데도 묵인을 했어요. 그니까 이거는 무슨 개무시하는 거지 하면서 호라즘 왕국을 스케일이 커 정벌해버려요. 호라즘 왕국 정벌. 호라즘 왕국 정벌. 호라즘 왕국을 정벌해 주었다. 정벌해 주었다가 아니라 정벌했다. 자, 칭기즈칸 4개 쓸 거고요. 우구데이랑 쿠빌라이랑 몽골의 침략도 다 4개 쓸 거고요. 오늘 모든 칸은 다 4개만 쓸 거예요. 어때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자, 2번 우구데이 칸. 자, 두 번째 칸 등장합니다. 우구데이 칸인데요. 다른 말로는 오고타이 칸이라고도 부르는데 1학기 세계사 할 때는 오고타이 칸, 2학기 때는 우구데이 칸으로 배웁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사실 이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몽골의 침입 배웠었잖아요. 그 당사자십니다. 예, 고려를 복속했던 사람. 고려 침략. 그러니까 우구데이 칸 때는요, 사실 영토를 계속 넓혀나가는 대외 침략 정책을 보편적으로 나갔었고요. 칭기즈 칸 때는 약간 기본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고 자기가 빡치면 출동하는 그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빡치지 않아도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를 침략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금나라 멸망. 내가 지금 연도를 하나도 안 적어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의 연도를 시험기간 때 총정리를 할 예정이라서 그래요. 금나라는 1, 2, 3, 4년에 멸망을 했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수도를 옮길 겁니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 당시의 수도였던 카라코룸 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카라코룸으로 천도. 우리 원래는 배웠었던 수도가 금나라 때 수도 있었죠. 그게 어디였다고요? 베이징. 중도. 맞아요. 그 중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었는데 이후에 또 수도를 옮기게 될 겁니다. 쿠빌라이 칸 때. 그땐 대도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얘들아, 몽골 위치 생각해보자. 계속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아요. 몽골 위에는 뭐가 있었어? 러시아 있지 않아? 그 러시아 일대도 장악합니다. 러시아 일대 장악. 그러니까 몽골 제국은 계속 지금 대외 팽창 정책을 하고 있는 거야. 고려 침략했지, 금나라 멸망시켰지, 러시아 일대 장악했지, 카라코룸으로 또 천도하면서 수도도 옮겼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카라코룸은 원래 기존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던 유목민들의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이상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땅이었는데 그게 뭐 발전할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원래 금나라의 수도였던 중도였습니다. 그래서 우구데이 칸 때 금나라 멸망시켰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수도를 사용하겠다 해서 등장하는 게 쿠빌라이 칸이라는 얘기예요. 자, 3번 쿠빌라이 칸.
자, 쿠빌라이 칸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쿠빌라이 칸은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분이십니다. 자, 1번. 자, 수도 얘기 나왔으니까 그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대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영토 많이 넓혔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국호를 원으로 바꿈.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원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쿠빌라이 칸 때는 중국의 그런 문물들도 받아들여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중국식 연호를 사용해요.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중국에 있었던 다양한 관료제 시스템도 받아들입니다. 관료제 시행. 됐나요? 자, 그 다음 쿠빌라이 칸 때 얘들아 처음에 고려를 침략했었던 시기가 언제야? 제일 먼저 언제? 칭기즈칸? 우구데이 칸. 우구데이 칸 때 처음으로 고려를 침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고려가 항전을 했어요. 심지어는 삼별초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지.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계속 밀려나면서까지 항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항복을 한 게 이때였어요. 그래서 고려 항복. 당시 무신 집권기였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전에 얘기했듯이 두 차례나 가마쿠라 막부를 침공합니다. 두 차례 일본 원정. 그래서 이 일본 원정은 원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나올 수 있고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건 실패했고 일본에서는 신국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몽골의 침략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몽골의 침략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잠깐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몽골의 침략. 일단 당연히 몽골이 누가 제일 거슬렸냐면 송나라였어요. 남송 아직 남아있잖아. 걔네 완전 뿌리채로 뽑아버리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남송을 공격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처음에 카이펑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었는데 그거 금나라 때문에 북쪽 빼앗기고 당시에 항저우라고 하는 곳 이만으로 수도를 천도해 나갔었는데 그 항저우마저 함락됩니다. 남송마저 함락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고려 또한 계속 침략해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려 침략. 자, 고려를 계속 침략해 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의 힘으로 다시 극복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열심히 싸우려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국뽕이 좀 차 있어야 되지 않겠어? 국뽕을 차려면 얘들아 뭘 배워야 될까?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월드컵 올림픽 할 때 너희는 뭐 해야 돼? 역사책 펼쳐보는 거야.
그러면서 국뽕을 이렇게 채우는 거지. 누가 무슨 노래 부르면서 국뽕을 채우냐? 제 발언은 아닙니다. 제 발언이에요. 죄송. 자, 그래서 역사를 사람들이 다시 계속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뽕을 위한 그런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는 책, 일연이라는 스님이 쓰셨고요.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책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군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호랑이가 뭐 어떻게 됐고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니? 구라죠. 그러니까 신화인 거예요. 그런 신화 이야기를 왜 꾸며냈겠어? 우리가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국뽕을 차오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런 책들이었다. 그게 다 항쟁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 쿠빌라이 칸 계속 이러면서 침략을 해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자연재해 때문에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이 저지되었고, 야, 신이 지켜주나 봐, 우리 국가를. 그런 신국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래, 리, 쩐왕조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쩐왕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쩐왕조도 몽골이 침략을 했었던 그런 왕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순신급으로 얘네들한테 여겨지는 쩐흥다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얘가 침략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고유의 언어였었던 얘네들은 쯔노머를 사용했거든요. 쯔노? 그 쯔노머로 만든 쯔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문학으로 만든 책이야 라고 하면서 국뽕을 차오르게 만들었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거 만들었던 것처럼 얘네도 책을 만들게 됩니다. 역사책. 그게 바로 대월, 사기 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랑 문화 파트 측면에선 몽골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적어보도록 합시다. 1번이 아니지. 몇 번이지? 2번이지? 자, 몽골의 발전. 자, 일단 몽골에서는요, 무역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말도 약간 좀 정비할 수 있고, 말도 갈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역참이라는 곳이었고요.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출입국을 조금 더 빡세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역을 위한 출입국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시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시박사. 그래서 휴게소도 만들고 무역국 출입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화폐도 만들었는데 화폐가 바로 교초라는 화폐였습니다. 송나라는 궁금할까봐 얘기해주지만 교자와 회자라는 화폐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요. 그 몽골에서는 재정이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생목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눈에 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뭐 서양 아니면은 뭐 서역, 아라비아 이런 데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회계,
이런 것을 담당하였다. 회계나 재정을 담당하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로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래 종교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외래 종교가 유행하였다. 뭐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나 아니면 뭐 네스토리오스교나 등등등의 마니교 뭐 이런 등등등의 외래 종교가 유행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다 교류하고 약간 정복 전쟁하고 해서 약간 얻게 된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행했었던 문자가 파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문자다 해서 파스파 문자가 또 제작되고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날짜를 세는 게 역법이라고 있거든. 그 역법이 또 발달을 되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역법의 예시로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역법서야. 그래서 한국에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줬어. 역법서에. 그 다음에 세계가 확장되면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아니지, 몽골에 막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을 보고 들은 이야기라는 뜻의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만들어집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런 식으로 세계가 확장되어 가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교과서에 조금 더 세계관의 확장은 심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도나 이런 거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못 풀었던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 공부할 때 되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하는 거니? 약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가끔씩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졸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근데 아직은 미완성된 존재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완성된 존재야? 아니지. 근데 애들은 지가 완성된 존재인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망했어? 그럼 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찍 일어나서 문학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가지고 잘 보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나는 버러지 새끼라는 그런 결론을 내버리더라고. 그건 완성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너희가 정말 미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도자기를 생각해봐. 도자기 그거 흙 이렇게 빚어가지고 모양 내는 거잖아. 미완성된 존재잖아.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 나는 똑같이 너희들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공부해오면서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안 됐을 때, 그때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미완성된 존재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단정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오늘의 모습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폄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의 나의 가능성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너희가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내일도 이럴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고 안 됐으면 내일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면은 많이 곤란하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야. 꿈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학 때
이제 뭐 곧 개학이지만 남은 방학이라도 한번 그렇게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12번 문제만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요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송은 나가 공격하자 창장강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네. 남송시대가 열린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남송시대가 열리게끔 만들었던 여진, 금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금나라를 멸망시켰던 거는 우구데이칸 1234년이었으니까 요거는 다의 사례를 물어보는 거니까 몽골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거란 나는 여진, 마지막 몽골이 되겠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금 몽골,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쩐왕조예요. 이게 탕롱이 지금의 하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낭랑군을 축출하며 성장했던 거는 고구려가 되겠는데요. 이 낭랑군이 그 한 군현 중에 하나였어. 한나라가 설치했던.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건데요. 다 틀렸죠. 그리고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흉노에 대한 설명이니까 몽골이 아니죠.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호라즘 무너뜨린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설명 맞아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 미완성적인 존재들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지금이 제일 힘들 때거든. 고2 때도. 고3 때는 뭐 더 힘들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힘든 시간인데 아주 잘 견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완성적인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